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5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은행나무, 은행과 관련된 그런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은행은 뱅크, 금융기관이라 할 때는 이러한 은행을 쓰죠. 그렇지만 은행나무라고 할 때는 이러한 은행을 씁니다. 그렇죠? 은행, 금융기관의 은행은 갈행자인데 이것은 행자는 가계를 뜻한다. 그리고 은은 화폐를 뜻한다. 그래서 돈을 이렇게 다루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은행나무는 이 행자가 조금 우리가 잘 보기 쉬운 글자는 아니다. 많이 쓰이는 글자는 아니다. 그래서 이 은행과 관련된 그런 낱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굉장히 아주 멋있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은행나무와 관련된 한자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은행이라고 하는가? 그렇죠? 그리고 은행나무를 달리 한자로 또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또 은행과 관련된 낱말, 네,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은행은 앞에서 봤듯이 은자에 살구나무행이에요. 살구나무다. 은행. 네, 은은 금, 은, 동 할 때 은이죠. 그래서 쇠금변에 거칠간이다. 네, 거칠간이 들어온다.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데는 사실 좀 억지스럽지만은 저는 여기서 거쳤다. 중간에 멈추었다는 것이에요. 금이 되지 못하고 금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멈춘 상태다. 그래서 은이다. 조금 억지스럽습니다만 외우는 데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은 색깔이 흰색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되겠죠. 그리고 살구나무행, 행은 살구나무이므로 나무목에 아래에 입구자가 있다. 네. 왜 입구자 있냐라는 것은 사실 이것이 원래 입구가 아니고 향할 향자의 가운데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할 향자이므로 발음이 왔다. 이렇게도 보는데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입구가 있다. 나무의 열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다. 자, 사전을 보니 은행나무의 열매가 은행이다. 그렇죠? 식용하거나 약용을 한다. 비슷한 말로는 백과라고 한다. 흰 과일이다. 그렇죠. 흰 열매다. 네. 왜냐하면 은행을 이렇게 한꺼풀을 벗기고 나면 가운데에 있는 그 딱딱한 부분, 그것을 보면 흰색으로 좀 나온다. 그래서 백과라고 한다. 또는 앞각자라고도 한다. 앞각자. 네. 오리 앞이에요. 그리고 다리 각자다. 오리 다리처럼 생긴 것의 열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씨의 껍질이 은빛처럼 하얗고, 그렇죠? 은행에 그 껍질을 벗기고 나면, 냄새 많이 나는 그 껍질을 벗기고 나면 좀 비교적 흰색이 나온다. 그리고 씨가 살구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 은행이다. 이렇게 되겠죠? 은행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화석이다. 할 정도로 상당히 오래전에 나타났다. 그리고 동아시아가 원산이다. 중국이라든지 이러한 동아시아가 원산이다. 그리고 자웅이 이주다. 그렇죠? 암수가 딴그루다. 은행은 암나무가 있고 순나무가 있죠. 그래서 두 나무가 이렇게 마주 봐야 열매를 얻는다. 이런 얘기 있는데 냄새 때문에 요즘은 가로수에서 이제 많이 이제 퇴출을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은행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 부분의 색이 이제 흰색이다. 그래서 은자가 붙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은행 나무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알 수 있고 또 자세히 읽으시려면 한번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어쨌든 은행 나무다. 은행 나무는 딴 이름으로 앞각수라고도 한다. 네, 앞에서 은행 열매는 앞각자라고 했는데 은행 나무는 앞각수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앞은 오리앞이라고 했고 각은 다리각이다. 그렇죠? 잎의 모양이 오리발을 닮았다. 그래서 앞각수 그리고 앞각자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 앞자는 오리압은 우리가 압록강 할 때 오리압을 쓴다. 그렇죠? 갑에다가 세조자를 썼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공손수라고도 합니다. 공손수. 이것을 달리 부르는 이름이다. 공손이라는 것은 왕과 제후의 손자를 얘기합니다. 손자. 그리고 어떤 귀족의 자손, 손자를 얘기한다. 손자가 이렇게 이득을 보는 나무다. 이렇게 되겠어요. 은행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할아버지가 은행을 심으면
그 다음 내 손자가 그 열매를 먹게 된다. 그래서 공손수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앞에서 앞각수, 공손수 이런 거는 요즘은 사실은 특별히 공부하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낱말입니다만 예전 사람들은 자주 쓴 낱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단, 자, 살구나무 행을 들어가서 행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이라는 것은 교단이라고 할 때 단이에요. 행단이다. 살구나무로 만든 단이다. 이렇게 되겠죠. 학문을 닦는 곳을 이루는 말이다. 예, 배움의 전당. 옛날 같으면 뭐 향교라든지 서당이라든지 이런데 나무를 많이 심었다.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다. 그래서 학문을 닦는 곳을 행단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공자가 은행나무 단에서, 은행나무로 만든 단에서 제자를 가르쳤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장자에 나오는 이제 그런 얘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설명을 보니 공자가 행단목 아래서, 이것은 이제 은행나무 아래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기록을 한국에서는 은행나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살구나무라고 한다. 네, 횡단목을 해석할 때 한국에서는 은행나무다. 중국에서는 살구나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행단이라는 게 은행나무 또는 살구나무 아래에서 가르쳤다. 또는 은행나무 또는 살구나무로 만든 단 위에서 가르쳤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모양이에요. 정확히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설명한 정확한 내용은 정확히는 나무 아래에 단을 올리고 그곳에서 제자를 가르쳤다. 어쨌든 그래서 행단이라고 하면 학문을 닦는 곳, 학교 이런 것을 얘기하겠죠. 이것은 이제 여기 가운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은행나무로 이렇게 로고가 있는데 성균관대학교의 지금의 로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우리나라 예전에 성균관의 후신이죠. 그래서 1398년부터 있었다. 뭐 세계에서 정말 아주 오래된 대학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결국은 앞에서 행단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학교의 어떤 로고가 은행나무 잎이다는 것을 우리가 행단의 낱말의 전통이 이어져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인이라는 것은 인은 어지린자인데 씨를 얘기할 때도 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쌀구씨를 한 방에 쓰려는 말이 행인이다. 기침, 천식, 변비 따위에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화 이렇게 되면 이제 살구꽃 이렇게 되겠죠. 행림이란 말도 있습니다. 행림 이것은 살구나무 숲이다. 예. 이것은 이제 의원, 이제 어사 지금 말하자면 어사죠. 의원을 달리 이루는 말이다. 이것은 이제 고사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옛날 중국의 위, 초, 고 삼국시대에 오나라에 동봉이라는 아주 유명한 의원이 있었는데 치료를 이렇게 받으러 오면 보수로서 치료비로서 중환자에게는 5그릇, 경환자에게는 1그릇씩 살구나무를 심게 했다는 데서 나온 고사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것이 몇 년 뒤에 가서 울창한 숲을 이루었다. 그래서 행림이라고 하면 의원을 이루는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분과 관련된 고사는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러분 인터넷으로 이렇게 행림이나 또는 동봉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은행나무의 은행이다. 예. 이것은 앞각수라고도 한다. 그리고 공손수라고도 한다. 그리고 여기 관련된 행단, 행림 이런 낱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